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63페이지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은 부월지금이죠. 독기의 작용은 이기의 작용이다. 이기의 작용이 발휘되지 못하면 귀를 드러내기 어렵다. 이런 이기적 작용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가 있어야 된다. 재련하는 거죠. 경금이 당령하고 신왕하면 정화의 역량도 반드시 필적하여야 한다. 경금이 신령하여 신약한 경우는 반드시 비겁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인성, 토는 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매금한다고 그러죠. 금을 묻는 거죠. 경금이 당령하고 신왕한데 정화의 재련이 없으며 오로지 수목이 와서 설모할 뿐이라면 귀가 드러나기 어렵다. 무오울축, 경인무인 이런 경금이 비교적 약하다. 비겁의 조신을 기뻐하고 인성의 생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유일한 용신은 축중의 신금이다. 용신이 무력하니 좋은 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병자년 자축합반로 용신 신금이 묻기 대용하다. 살인하여 무기지정을 받다. 주보로 하면 제가 이걸 처음에 무토를 격신로 취한 것을 적어놨는데 격신은 정화, 용신은 을목, 정화가 정관이죠. 을목, 정제, 편인, 비견 이렇게 취하면 이게 더 합리적이죠. 정화, 정관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인호 화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정화가 왕한데 그래서 을목을 취해서 정화, 정관을 도우려고 하지만 오화의 정화는 바로 옆에 축토가 있고 천간에 무토가 있습니다. 투간하기 어렵죠. 정관의 그 우수한 특징, 어떤 군자형, 그다음에 올바른 어떤 가치관, 또는 관료, 공무원, 정직 이런 것들의 정관의 그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런 것이 나타나기 어렵다. 화의 조우가 필요한데 도리어 병화가 상당히 국을 이루어서 약하지는 않는데 또 병화는 무토가 있습니다. 무토가 병화를 잘 제화하고 을목이 이 정화를 잘 보호하고 생화해야 되는데 을목은 추월에 태어난 을목은 젖은 풀섭이죠. 그래서 정화를 보호하지 못한다. 생하지 못한다. 정화는 간목을 좋아하죠. 마른 장작. 추걸의 을목, 축축한 어떤 풀인데요. 그나마 그것도 또 을목이 위치상 무토를 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정화를 생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데 그것도 잘 생하지도 못하고 또 귀신 역할을 하고 있죠. 팔자의 조합이 좋지 않습니다. 정묘운 정화는 희신이라고 그랬죠. 희신. 그런데 운지에 묘가 있습니다. 묘. 정묘. 을목이 정화를 잘 생해주는 관계는 되지 못합니다. 묘목이 정화를 생해주는 추걸이죠. 원국에. 그래서 습을 상정이 해당되죠. 그래도 희신인데요. 다만 년에서 병화 가신이 왔습니다. 원국의 병화가 아주 강합니다. 정화보다는요. 그리고
자수가 오화를 충하죠. 정화에 있는 격신 정화를 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진신이 충을 받고 가신이 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천간은 혼잡하죠. 병화가 편관이죠. 편관 기신이 가신입니다. 가신. 그리고 겁재로 드러나는 거죠. 편관의 기신 성향, 뭐 무슨 맹목적 돌진, 우악한, 패도적인 거, 그 격신의 가장 큰 적이 가신이죠. 그것이 겁재로 나왔다. 다투고 치고받고 뭘 빼앗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격신을 혼잡하는 거. 어떤 나의 어떤 타고난 어떤 그런 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디 싸워서 누구한테 상해를 입히고 잡혀가는 그런 거게 되겠죠. 그 다음 팔자 신묘, 신축, 경신, 정해. 98년 무인년이죠. 무인년. 그 다음에 병신운입니다. 신왕합니다. 경금이론이. 화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수가 유력하다고 해도 기후가 드러나지 못한 이유는 화에 단련이 없기 때문, 더구나 겨울에 경금의 이기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격신은 경금이고요. 신금 가신을 제거하는 정화, 그 다음에 정화를 보호하고 생해주는 을목, 이렇게 취합니다. 이 문제는 정화가 약하고 그래서 신금을 가신 신금을 제화하는 게 미치지 못하는 거죠. 불급. 추걸의 을목은 역량이 쉽게 발휘되지 못하고 신금에 또 계두가 되어 있습니다. 가신이 투간에 있고 진신은 지지에서 장되어 있죠. 해묘, 목국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병신운이요. 병화는 기신이죠. 편관. 신금은 희신. 그런데 천간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머리를 내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인년이 왔습니다. 이 병화는 기신인데 대운에서 온 병화는 기신인데 신금을 묶어주죠. 신금. 합주. 그래서 약간의 희신작용을 하죠. 무인년입니다. 무인년. 대운을 쪼개면 지금 상반기 병화대운이죠. 무토는 희신이죠. 경을 보호합니다. 편히. 다만 인목이 기신이죠. 충, 신, 합,
그런데 해수를 합합니다. 신금을 충해서 경금을 손상하긴 하지만 해수를 합해서 합거하죠. 그래서 인목 재성은 희기가 반반 정도 된다. 원국에 신금이 강한 관계로 이걸 충해서 흔들리긴 하지만 크게 손상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무인년은 그런대로 괜찮은 운이다 이거죠. 인신충의 어떤 모습, 신금이 신이고 인목이 기신입니다. 이 모습은 도로, 길, 도로의 역마의 축이죠. 역마, 운전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이동. 그 다음 발자는 임신, 임진, 이민, 그 다음에 경술, 정해입니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신양명의 토금을 용신으로 한다. 그런데 그래서 용신이 등력하며 여의치 않으니 좋지 않은 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노래 한기가 있는 경금이죠. 정화의 조우가 있어서 해동, 일거양득이다. 격국의 수준이 낮지 않다. 작은 부기는 누릴 수 있다 이거죠. 주보로 보면 정임합은 모두 다 합류하고요. 지지에 인술이 있네요. 인술. 병화를 공하죠. 정화가 있기 때문에 병정화 같이 왕합니다. 그렇지만 천간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화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격신은 인월에 해의 간목도 있고 인목 간목도 있기 때문에 간목을 취하고 임수, 정화 이렇게 취합니다. 천간에 비록 정화와 임수가 합하고 있지만 둘 다 합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묶이는 묶임, 합주죠, 합주. 이런 현상이 있어서 우성 어떤 특성이 원활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임수는 또 지지에는 약하죠. 간목은 투간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크게 될 그런 팔자는 아니다. 다만 갖출 건 갖춰. 갑정임 이런 필요한 글자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팔자 구조로서는 괜찮다. 신금은 흔히 액세서리, 도세하는 거죠. 도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령하고 신왕한데 술 보면 유모가 수리하고 부하지 않으면 귀하다. 세약하고 신령한 신금은 토가 와서 묻는 것을 가장 꺼린다. 도와주는 게 아니죠. 이때는 오히려 빛을 가리는 겁니다. 귀를 감축하거나 귀하지 못하다. 신금은 보소이고 치장의 금이니 신금일간의 사람은 관에 가까이 하여 이익을 취하기 쉽고 다만 병을 앓기 쉽다. 병. 이러면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과부 팔자다. 지단, 초보수 지단 팔자다. 종재격이라고 하면 인성이 왕하면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종하지 못하게 인성이 자꾸 비겁을 생하려고 하죠. 그리고
재성을 극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팔자를 보시면 무신정사 신묘 업부평행법에서 보면 종약격이라 합니다. 종약격. 제살이 용신이다. 무토가 있는데도 종격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신금은 수를 좋아하는데 전국이 화염이 염염하므로 신급히 수의 조우가 필요하다. 수가 작용이 분명할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가 없죠. 평상인이다. 대학 학력이고 부부 사이도 좋지만 부귀를 논하기는 어렵다. 주보를 취해보면 4월에 정화가 투관해 있고 무토가 투관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합도 있는데 사화는 합거되죠. 신금은 합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화가 투관해 있기 때문에 무토가 투관해 있어서 격은 정화로 취하고요. 묘을목을 사용해서 정화를 돕죠. 병화에 가신 병화는 무토로 제거합니다. 경금은 간목이 올 때 희신로 취할 수 있습니다. 정화를 격신으로 취했는데 사화가 지금 합거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정화의 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있다가 없다가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격신의 근이 약하다. 용신, 무토를 취하고 희신을 경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종격은 불가하다. 신월에 신금이 여름인데 임수가 없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종합간법이라고 써놨는데 우선 일간의 고유 특성과 희기를 보죠. 신금은 금수이지만 수성이 필요한 것의 여부를 봐야 된다. 여기 지금 말한 신금 도세해 주는 거죠. 신금이 신약하지만 않으면 수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를 기초로 주보로서 상세 분석을 한다. 귀의 태극점은 관살과 격신을 중심으로 본다. 정화가 희용신인데 다만 무토가 긴첩하여 도리어 정화를 선하고 본연의 임무는 병화를 선하지 않고 사신합 정화의 근인 하와 합거. 귀와는 인연이 없다. 재부는 재성의 태극점이죠. 을목이 희용신이나 신이 투관하여 개두하죠. 월에 약하니 수준이 낮은 보통의 재부이다. 학력은 식상의 태극점이죠. 수죠, 수. 임수. 태극점은 생황고 중심이죠. 신중에 임수가 있죠. 기신입니다. 따라서 무토가 태극점이죠. 무토가 태극점. 월의 녹지입니다. 월의 녹지. 그런데 지금 합거되고 있는 상태죠. 년월간에 학업이 식신이면 식상이면 임수죠. 임수. 기신. 무토를 보는데 병화가 있어서 경금을 같이 봐야죠. 무토는 천간에 있고 병화도
경금이 있는데 병화로서 경금을 제하고 무토를 다시 무토로서 그 병을 흡수하는 겁니다. 묘월간의 왕지, 암공, 7급 이상이다. 재해서 얻는 거죠. 재해서 얻는 거. 부부관계는 배우자 성은 을목이고 희용신이죠. 배우궁도 희용신이니까 성궁이 모두 좋다. 왕지의 중복은 일종의 형으로 보고 있으므로 묘묘도 일종의 형, 자형이니 내심으로는 재물이나 자녀의 문제로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임수, 대하의 물이다. 실개천, 원래 그 왕양한 바다는 자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우리가 지지는 자수, 그 다음에 해수, 오, 사. 이게 양이고 이게 본래는 음이죠. 이것이 본래는 양이고 이것이 음이죠. 그래서 양에 해당하는 자나 오가 그 수와 화의 본성이죠. 본성. 자수가 천간으로 가면 개수라 해서 이슬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 거라 이겁니다. 이 개수는 이슬에 해당될 수 있지만 자수는 오히려 더 깊고 넓은 바다의 물과 같다. 임수가 당령하여 신왕하면 반드시 토가 있어서 제방을 쌓고 물을 가둬놓고 관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만약 토가 없다면 반드시 간목이죠. 간목이 그 물줄기를 살림으로 관계라죠. 관계. 수목에 관계하는 것이 중책이고 두 개가 모두 보이지 않으면 위태롭다. 신약하면 수원지가 필요하죠. 금생수, 금. 혹은 지류가 와서 도와줘야 단전된 것은 변한다. 수원지가 없거나 지류가 없으면 어지러워지고 어긋난다. 주보를 취해보면 요절의 명인데 주보를 취해보면 억부용법으로 보면 신약하고 종격으로 되지 않으니 금수가 용신이다. 임수일간이 신약하면 반드시 금의 발원지나 지류인 비겁이 서로 도와야 한다. 원국의 금수의 발원이 없고 유일한 지류인 자수는 진토에게 반주되어 상하니 무원 무지류 호명이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경호원 갑술련 살해당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보로 다시 한번 봐봐야죠. 인월에 자진 수국이 있습니다. 병화가 투간에 있고 간목도 투간에 있죠. 병화를 격신으로 취하고 용신은 임수를 자진이 국을 이루니까 거기에서 나온 임수를 설하고 병화를 도와주는 간목. 그 다음에 정화가 가신이기 때문에 그걸 극하는 개수를 청신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 팔자 구주에서는 병화는 인월의 장생지긴 하지만 옆에 자진 수국이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이 투간에 있어서 간목의 생이 과한 상황이죠. 경금은 당연히 기신이죠. 오화는 자수를 충합니다. 병화의 록지긴 한데 자수를 충자.
기신이죠. 기신. 간목은 희신입니다. 드디어 인호술, 삼합, 화, 병정이 왕하죠. 혼잡한다는 얘기입니다. 격신이 혼잡하고 있고요. 간목 희신이 대운 경금에 회극, 충을 당하고 있죠. 격신은 혼잡하고 용신은 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용신은 또 충을 맞고 있죠. 진신과 가신이 같이 혼잡하고 그 혼잡을 맑게 해주는 자수는 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이 더욱 강화되죠. 이럴 때는 생명을 논할 정도의 흉한 시기죠. 무신신유, 임진신해. 음주, 호색, 도박을 좋아하며 고정적인 직업이었고 인격이 천하다. 임오년. 임수는 왕하에 흐르고 끊어짐이 없다. 가장 좋은 것은 무토가 제방을 만들어 저수지에 가두든지 가불모이 그 물줄기를 끌어 살림을 향하게 하여야 그 귀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이 명조는 토도 목도 없다. 수가 있네. 토로 해야죠. 주보로 하면 신금이 격신이고 성용신은 임수, 희신은 간목을 취할 수 있죠. 금수의 음성이 강하고 왕하고 제어가 없다. 음란형이 되기 쉽다. 이 빌 게이츠죠. 이게 중권에서 다룬 겁니다. 신축년 경진운 신축년에 이혼을 했죠. 경진운 신축년. 천은 자 주보를 취해보면 격은 무토, 용신은 병화, 청용신은 을목입니다. 천은 재성 희신이기 때문에 병화가 처죠. 그러니까 임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가 또 구합니다. 기토가 있어서 을목이 구하죠. 그래서 병무을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을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금이 극하고 있죠. 신이 극하는 것을 정화를 취해서 다시 제거하고 하려고 해도 정화를 다시 재화해야 됩니다. 정화가 기신이기 때문에. 그 재화는 개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설. 이 두 개를 방어하려면 개수를 써야 되는데 개수가 지금 원국이 없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기토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고요. 을목이 기토를 제거하려고 취했는데 을목을 공격하는 신이나 정화를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토를 을목의 본연의 임무인 기토를 제거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무토가 처성으로 취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임수를 원활히 방을 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신금이 왔어요. 신금이 극하죠. 을목을. 그런데 개수가 없다.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처성이 구응성들이 무너지는 거죠. 신축년. 그래서 처에 변고가 있다. 토성이 난동한데 재를 보면요. 병화. 술 중에 병화를
죄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토는 재성의 태극점을 논할 때는 무토는 이 팔자에서 간목이 없으면 무토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무토를 설해주고 병화에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재부를 논할 때는 병화를 봅니다. 술술술 병화에 고가 있죠. 경금이 무토를 설하는 역량, 무토의 역량이 바로 경금의 역량이 되는 거죠. 병화의 역량이 되는 거고요. 재물의 그릇이 매우 크죠.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게 여기입니다. 개수, 우로의 수, 자윤하는 것, 만물을 자윤할 경우에만 그 귀를 드리는 것이다. 신왕한 개수는 가불모의 그 설해하는 것이고요. 개수는 만물을 자윤하게 하여야 그 귀를 바라는 것이다. 이때 만약 한 개의 병화가 있다면 초목이 다시 성장에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되니 이때의 개수는 부를 논할 수 있다. 쇠약하여 마르는 계절이라면 금의 발원을 보지 못하거나 동류의 수, 서로 도움이 없으면 옹색한 명이다. 병자, 경자, 계유, 갑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경신, 병술, 개미, 임자. 개수가 술을 사지에 생하니 신약이 분명하다. 신약하니 금의 발원 혹은 동류의 상종을 기뻐한다. 표면상으로는 경신금이 발원이 있지만 격하에 있어서 그 생은 일주에 미루지 못하니 있어도 없는 것 같다. 항상 생조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생이 있다고 판단하시지 말고 그것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루지 못하는 거죠. 신자 수국이 있습니다. 신자 수국. 년과 씨는 수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씨를 통해서 임수로 와서 씨에서 도와주죠. 자식이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라는 건 월령이 가장 중요하죠. 월에서 아주 메마른 미술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을 병화가 극하고 있죠. 그래서 메마름을 달래기는 좀 어렵다. 대운까지 보아서 시주에서나 좀 맺힘이 있다 이런 거죠. 주보를 취하면 술월에 신자 수국이기 때문에 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미술형 경금이 있으니까 임수를 취하고 개수를 극하는 기토를 청신으로 하는 겁니다. 월의 진기이긴 한데 월이 극하죠. 이런 경우 별로 좋은 그런 관계는 못 되는 거죠. 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금도 월에서 병화가 투간에 있고 그래서 취금이라고 해요. 취금. 금을 녹이는 취약하게 하는 취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기토는 어떤가요? 기토는 혼잡하고 형으로 무토까지 같이 왕해져 버립니다.
용신, 희용신, 교종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함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팔자는 앞에 342페이지 본 바 있습니다. 우량이 넘친다. 항상 수목으로 관계해야 된다. 개수는 수목으로 관계죠. 임수는 넘치면 무, 개수는 수목. 을목보다는 간목이 낫죠. 정격과 종격. 억구법으로 보는 정격과 종격 기준은 이런 거고, 주법법에서 제가 도현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취용한 결과로서 정격과 종격을 판단한다. 일주가 신약이 지극하면 이때는 생존하는 것을 용신으로 취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신약이 지극하면 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정격으로 봐야 되는 건지, 또 일주가 왕함이 크게 이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걸 지나치게 왕하는데 그것을 극설무하는 것을 용신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왕한 세를 따르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문제는 신왕락의 정루 구분과 계산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이 지금 책에서 말하는 엄격하게 신강 약을 계산해 가지고 뭐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 계산한 그것도 약간의 자의성이 있고, 그래서 주보로 취해서 보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이렇게 뭐 38도 완극함수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스스로 약점을 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종격 파체 이렇게 보지 말자. 주보를 취해 볼까요? 격은 기토, 용신은 기토를 도와주는 정화, 그 다음에 갑임이죠. 토가 왕하고 갑기 합이 있고, 갑목은 합류합니다. 갑목이 갑기합에서 갑이 합류, 또 임수가 갑목을 돕죠. 그래서 종격으로 볼 필요가 없다. 왕도를 숫자로 계산해서 정격과 종격을 나누는 방법, 이것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다. 참고는 하시면 됩니다. 정격의 구성 요건 및 취용 방법, 이런 식으로 왕도가 교약에서 교황 상태가 정격,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독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보법이나 억구법이나 독립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종격의 구성 및 취용 방법, 종약격, 종각격, 이런 건 사실은 정통 격국론에서는 없는 이야기죠. 신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372페이지 예제 한번 보시죠. 억만부호다. 일원의 왕도는 36도로 왕이 극한 왕극 상태이니 극설무하는 것은 경금이 유일하다. 경금은 태약하에 독립이 불가하니 쓸지 못한다. 따라서 종강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이 책의 억구법적인 접근입니다.
정화일간이 술시면 일단 시간은 제대로 타고났죠. 그런데 우리가 주보법으로 보면 격신은 병화, 용신은 간목, 청용신 정화를 제거하는 청용신은 기토,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재부는 경금을 보는 거죠. 경금이 대극점인데 기신입니다. 그래서 병화를 보고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를 설하는 기토, 그리고 무토를 설하는 경금. 경금은 기신이기 때문에 후에 다시 병화를 써서 경금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때 기토의 급수는 경에 의해서 무토를 설해서 경이 맑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므로 경에 의해서 사실 결정되죠. 그래서 경금의 급수 한도까지만 얻는 거죠. 경금이 기신입니다. 자. 병화를 계산하면 천간에 있죠. 1급 월의 년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제왕은 6급에서 정화의 3급을 빼고요. 그 다음에 오술 화국과 오자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1급씩을 빼주죠. 그러면 1급이 남죠. 그게 2개니까 년월에 2개죠. 그래서 2급입니다. 천간 1급. 병화 자체로는 3급이죠. 그 다음에 시에서 병화가 고지죠. 고지. 시에서 2급. 그러니까 6급에서 정화 3급을 빼고 오술 화국을 빼면 4급을 빼야 되기 때문에 병화가 4급, 시에서 4급, 2급 이게 빠져있네. 그래서 병화는 5급이 나오는 거죠. 기토는 년월에서는 합치면 5급이 나오고 시에서는 양지니까 양에서 오술 화국을 빼면 1급을 차감해주면 2급이 남습니다. 그런데 경금을 계산하면 아까 경금 한도를 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경금을 계산해 보면 천간 1급, 년월에 3분, 시에 2급. 경금은 3급 3분이죠. 그래서 기토는 실제로는 7급으로 계산되지만 경금이 3급 3분입니다. 경금이 3급 3분의 영향으로 무토를 설하는 만큼만 맑아지는 기토를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금 3급 3분을 더해주면 8급 3분이 되는 거죠. 8급 3분도 굉장히 부의 수준이 높죠. 억만부 되고 남습니다. 앞에서 본 팔자고요. 예제 5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난조수입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조우용신이죠. 조우용신은 체의 영역이죠. 체. 그런데 체의 영역 중에서 일원의 억부법의 희용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억부, 그 다음에 일원의 희기, 십간희기죠. 이 두 가지로 나누겠죠. 그래서 조용신이 격용신이면 왕해야 하고 그래야 좋다.
그런데 격용신이긴 한데 또 억부에서 희용신이 또 따져봐야죠. 조용신이 격의 기신이면 쇠한 것이 좋다. 한난 조습이 균형이 무너지면 병이 생긴다. 정월은 항상 우리가 한기가 남아있다. 한기 유여죠. 화가 와서 기후를 조절하고 따뜻하게 하여짐이 필요하다. 화를 용하는 자는 왕할수록 좋고 화를 끓이는 자는 약할수록 좋다. 없는 것은 불가하다 이거죠. 가장 좋은 것은 화를 끓이는 자가 가장 좋은 것은 화가 약한 것이 좋죠.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신이면 조우도 조용신이 기신이면 약하고 재화가 되어야 되죠. 2월, 묘월, 3월, 7월은 습도가 적정하고 수분이 적당해 조우가 필요치 않다. 원국에 수가 태왕하거나 화가 태왕한 경우는 제외해 이때는 조우를 해야죠. 다만 음양상으로는 음월이죠. 음월. 그래서 음양 조절을 잘 봐야 된다. 4, 5, 6 3개월의 기후는 염조한이 시급히 수나 습토가 와서 기후를 조절하는 기후를 다스려야 된다. 수를 용하는 자는 강해질수록 좋고 끓이는 자는 약해질수록 좋다. 7, 8월은 습도가 적당하고 수분이 적정하기 때문에 조우가 급하지 않다. 음양상으로는 금극목으로 양월이니 조절이 필요하다. 9월은 습도는 적정하지만 기후는 건조하니까 수가 와서 조할 것이 필요하다. 수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9월이 그겁니다. 음양상으로는 양월이기 때문에 목극토가 있어야 수음을 보호하죠. 음양상으로. 겨울 10월, 11월, 12월은 시급히 화 또는 조통과 따뜻하게 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된다. 화를 용하는 자는 왕할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조우를 필요로 하는 자는 반드시 조우를 얻어야 귀가 있고 조우를 필요로 하는데 얻지 못하면 귀가 있기 어렵다. 조우는 천간도 가하고 지지도 가하다. 조우용신이 원국의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 근이 없는 경우가 유근하고 형충회합으로 손상되고 있는 사람한테가 좋다. 조우용신은 일단 구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고요. 그것이 지지에 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차라리 근이 없이 허브하게 있는 것이 좋다. 희용신인 경우에 근이 있어서 형충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지지의 조용신의 근이 대운유년, 특히 유년에 와서 근이 되는데 형충하면 대용하다. 이 앞에 이런 것 예제들은 앞에서 나온 것들이 중복되어 있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운에서의 용신의 변화. 유년에서는 불변한다. 대운에서 용신이 변한다는 건 특히 그 억부법으로 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 격국법에서도 그 대운에서 용신이 변하는 것을 보라고 논하고 있죠. 사막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대운에서. 그런데 주호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호법에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운에서도 용신은 변하지 않는다. 격과 용신 정해지면 그걸로 격용은 확정이 되고 대운과 유년에서는 배치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 합류나 합거에 의해서 그 영향을 주는 것이지 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정묘임자, 병술임진, 을사을운에 임신전에 사망했다. 용신이 대운을 따라서 변하는 예죠. 그래서 대운이 불변한다면 일주가 사망한다는 결론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건 좀 주보로 보면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자, 자진 수국이 있고 진술충이 있습니다. 당연히 격신은 개수, 기토가 없기 때문에 용신은 을목을 취할 필요가 없죠. 신금은 없습니다. 임수, 자진 수국해서 임수가 천간에 2개나 투간에 있죠. 그래서 무토를 취합니다. 을사운, 을운 기신이죠, 기신. 지금 잘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을은 을목이 인성 기신이 식신의 형성, 보호막이 사라지고 진로가 막힙니다. 임수도 가신이죠. 신자진, 삼합, 수국, 임계, 혼잡, 동왕. 하여간 진가가 혼잡하고 같이 왕하는 유년이면 매우 흉한 거죠. 그 다음 팔자는 앞에 197페이지 나온 건데요. 병호, 계사, 정유, 갑진, 석사. 주보를 병갑, 계신으로 했는데요. 사유가 합하고 진유가 합합니다. 진유 육합이 반합보다는 더 고지 육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진육합이 더 우선이죠. 그래서 진유 육합만 봐도 됩니다. 갑이 동주에서 진토를 극하고 있죠. 유금은 정화한테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자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격은 신금, 오화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신금을 보호합니다.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가 청용신입니다. 그리고 병화는 진토에 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목을 취합니다. 이론 업부나 십간희기로 보는 건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보는 여기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학력은 무기토가 식상인데 기신입니다. 무토는 간목으로, 기토는 신금, 그리고 병화 같이. 그 다음에 경이 혼잡하고 있으니까 또 병화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 신, 계, 병. 년월리시가 전부 다 합으로 연결됩니다. 모두 연결됩니다. 경금이 혼잡한 거예요. 경금. 신금을 취하는데 경금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병화를 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화가 또 혼잡해 있죠. 그래서 병화를 쓸 때는 정화의 급수 미만으로 맞게 얻지 못한다.
신금은 올해의 사지, 년의 병지 1급. 그래서 년의 병지 1급, 9은 아니네. 1급입니다. 1급. 일의 녹지 3급에서 유축, 그 다음에 진유 2개를 빼면 1급. 그리고 시에는 묘고지니까 2급. 경금 3을 빼고 시 진유합을 빼면 2급. 그래서 여기는 4급입니다. 4급. 병은 천간의 일분이고 월의 녹지, 그 다음에 사유, 국을 빼면 2급인데 기신, 정이 더 왕하죠. 그래서 계산하지 못한다. 년에는 3급이죠. 시의 분수 2분,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1급. 그래서 년에는 정화가 3급이니까요. 3구를 얻는 거죠, 병화가. 그 다음에 C의 2분, 개가 정을 극하는 1급. 그래서 4급 3분. 갑은 천간이 1급이고요. C 세지에서 2급인데 합을 빼면 1급. 그러면 합이 2급이죠. 6급에 4급, 10급 3분. 맥시멈 여기 10급 3분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계속하면 학업으로서 성취를 이룰 수 있죠. 그 다음 예제는 348페이지 본 예제입니다. 종합운용. 자, 제가 여태까지 강조했던 것은 첫 번째 일간의 고유희기, 그 다음에 체해희기, 이런 걸 같이 봐야 된다. 이것은 체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주보를 보자. 이것은 격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용이죠. 크게는 일간의 고유희기와 체희기를 체영역으로, 주보 격국은 용의 영역이 되는 거죠. 팔자 배열 구조를 보고 또 격용의 상태를 보고 마지막으로 운로를 보는 거죠. 운. 제가 381페이지는 회 어둡게 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아니죠. 이해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는 종약, 상, 오타 고치시고, 이 격용과 희용이 불화하는 것, 이런 좋은 사주 구조가 못 되는 거죠.
예제 12번 같은 경우에는 신사년에 차사고로 죽었다. 병신운 신사년이죠. 병화가 희신입니다. 희신. 신금도 희신이에요. 그런데 차사고로 죽었다. 대운 병이 오면 희신인데 원국에 신금을 합하겠죠. 신금은 합거됩니다. 병화가 또 무토를 생하죠. 그게 하반기 대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운에 죽은 거죠. 신운. 신금은 귀신이죠. 신유술, 금, 혼잡. 성용신이 혼잡돼 버립니다. 타화는 사유, 금이 또 혼잡이죠. 그 다음에 인목을 충하죠. 무와 병의 생지, 충. 금성이 혼잡하고 대운도 금성을 혼잡하게 하고 인목, 격용의 장생지를 충합니다. 또 대운의 신금, 대운의 신금을 합하는데 사화가 인사형을 합니다. 형, 그 다음에 대운의 합, 그 다음에 충, 국. 여기에서 이 유년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주보가 혼잡되는, 같이 왕하냐 왕하지 못하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이미 신유술, 그 다음에 인신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목이 아주 여기서 지금 부서져 나가고 있죠. 그리고 술, 병무의 고지인 술도 금으로 화하고 있죠. 사화가 와서 신을 합해서 그것을 금성이 혼잡되는 것을 막아주는 듯 했으나 다시 사유 금국을 하고 인사형을 해서 병을 다치게 합니다. 손상하게 하고 금이 혼잡됩니다. 금이 혼잡되는 것은 청용신이 혼잡되는 거죠. 그래서 혼잡이 주신과 격신을 혼잡하게 해버리는 거죠. 용신, 호의용신이 혼잡되는 건 생명까지는 다루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격신과 청용신이 혼잡돼서 그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매우 흉한 상황이 되는 거죠. 목성이 인목이 희신입니다. 병무, 격용의 생지죠. 그런데 대운에서 이미 충을 맡고 있고 유년에서 형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신 삼형도 되고요. 그래서 인목이 손상되면 심각하죠. 이런 경우에는 다 역마들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용신을 취하는 방법까지 이 부분은 또 조용신이나 식간 그 희기법 이런 걸 다시 또 뒤에서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대략 한번 훑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법법으로도 적용해보고 점검해보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